반갑습니다. 저는 동국대학교 이영달 교수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실패나 또 제도전 이 문제를 가지고 다룬 지가 이제 벌써 몇 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계실 텐데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정부 차원에서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연구를 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현재 우리 미래창조과학부라든가 또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노력과 활동들을 많이 전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우리가 지혜를 맞대게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실현 가능한 형태의 어떤 정책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리가 준비가 좀 됐습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눠볼 내용은 첫 번째는 우리 기업 생태계에서 우리의 실패라 이 제도전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 관점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현재 우리 기업 생태계와 또 우리 제도전에 관한 어떤 그 환경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이 세 번째는 우리가 최근에 그 연속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어떤 그런 용어가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전반적인 측면에서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죠. 유럽에서는 2008년도에 그 세컨드 찬스 팔러시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업 실패에 낙인을 지워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 우리 EU에서는 현재도 많은 기업이 사라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일본입니다. 일본은 우리가 기업 재건은 국가적인 과제다라고 해서 어떤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중요성을 강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현재 우리 그 중소기업 재생 지원 협의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아직 많은 기업들이 살아나고 있고 또 일자리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혹은 또 이렇게 재도전하는 기업들한테 대한 어떤 지원 폭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과연 그것이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과연 적합하느냐, 소위 말해서 국가가 한 개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비판적 의식도 함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그 기업 재생 지원 기구라는 것이 설립이 되었고 또 중소기업 재생 펀드라는 것이 지역별로 해서 또 업종별로 해서 만들어져서 어떤 실패한 기업들의 재기 혹은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들의 어떤 부실화 방지에 따르는 역할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스카 셰인이라는 그 교수께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조사 결과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우리 기업의 생존율을 살펴보니까 업종이나 아니 시기나 경기와 관계없이 기업 생존율은 일정한 패턴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생태계에서 이 실패라는 것은 항상 이 불변량과 같은 상수의 값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거나 설계를 할 때 애초부터 기업에 있어서의 어떤 실패는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제반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2011년도 봄에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에서 실패를 가지고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봤습니다. 과연 실패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어디로부터 오고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건지를 살펴봤는데 강조를 하기를 이 실패라는 것은 좋은 실패가 있고 나쁜 실패가 있는데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은 그 실패로부터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이를 재반복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좋은 실패와 나쁜 실패로 구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를 예방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는 방법 그리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고찰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최근 20여 년간의 어떤 기업의 어떤 우리 창업과 또 소멸 이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08년 이전까지는 기업의 어떤 우리 창업이 소멸되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숫자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2008년 9년 금융 위기를 거치게 되면서 그 추세가 이제 반전이 되어서 없어지는 기업이 생겨나는 기업보다 더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어떤 그 기업 실패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더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미국의 어떤 그 창업 연도별로다가 기업들의 생존율을 살펴보니까 지금 5년 차를 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50%를 전후해서 거의 일정한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보게 되면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기업 생존율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낮은 추세에 있고, 우리 한국의 어떤 기업들 중에서 종업원 규모가 2인 이상 되는 형태의 조금 규모가 있는 형태의 기업의 생존율을 살펴보게 되면 미국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은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 하락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충분히 느끼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 대안으로다가 어떤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이 벤처 창업을 유일무이한 대안 형태로다가 지금 바라보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창업 촉진에 관한 정책들을 지금 내어놓고 있고, 또 제반 활동들을 매우 열심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그 기업의 생존율을 보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보다도 10%에서 20% 정도 낮은 어떤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우리가 창업 1년 이후에 생존율이 62.5%입니다. 미국은 대략 한 80% 정도 되는데 한 20% 정도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2년이 지나니까 신생기업의 절반 정도만 살아남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 환경을 보게 되면 소위 다사가 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창업 환경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염려되는 경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기업의 어음 부도율입니다. 계속적으로 추세 상승을 하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신설법인 대비해서 부도법인이 발생하는 숫자들도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추세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그 2014년도 9월 한국은행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산정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지속이 되다 보니까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높아지고 어떤 기업가적 혁신에 대한 것들은 점점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반대의 어떤 흐름으로다가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업 실패를 과연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자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업 실패를 사회적 비용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또 사회적 자산으로 보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지면서 해법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먼저 기업가의 시각인데요. 기업가들은 우리 헨리 포드가 실패는 단순하게 어떤 그 재도전을 위한 기회이고 이 시간은 더욱 지혜로워질 수 있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우리가 기업가들이 실패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될지를 시사하는 부분들이고요. 밑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의사결정에서 데이터를 활용했더니만은 누적적으로 ROE가 241%가 증가했다라는 콜롬비아 비즈니스스쿨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실패를 예방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어떤 준비와 분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기업가들에게 실패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어떤 관련된 시사점을 좀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정부의 어떤 시각인데요. 그 하버드 비즈니스스쿨의 조시 러너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 Boulevard of Broken Dreams라는 건데 소위 이제 깨진 꿈의 대로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국가들이 지금 우리가 창업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기업가 정신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제반 당면한 어떤 경제 문제, 사회 혁신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상당히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가볍게 실패할 수 있도록 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직접적인 지원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 실패를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결국에 우리는 이 실패를 우리가 사회적 자산으로다가 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그 기업가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비판적 시각이라든가 부정적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기업가들이 이 윤리성을 회복하고 또 기업가들의 어떤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들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우리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에 다시 한번 돌려보시죠. 예, 그리고
어떤 우리 실패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인 관점에서는 단편적인 접근이 아니라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떤 정부의 역할과 또 기업가들의 역할들이 같이 아우러지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이 실패를 자산화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네. 그래서 이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립대 그 이춘우 교수 외에 6명의 교수님들이 참여해서 우리 제도전 정책 프로세스와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연구과제를 중소기업청에 용역을 받아서 저희가 약 한 5, 6개월 정도 수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도 했고 또 여러분들하고 많은 인터뷰 조사도 했고 현장 방문 조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진공에 재창업 융자 자금을 받으신 분 92분, 그리고 현재 일반 기업인이라든가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기업인들 146분, 그리고 지원기관과 회계사 및 변호사로 활동하시는 전문가 그룹 102분 해서 도합 약 330분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전반적인 그 설문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 크게 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가 제도전 기초 환경이 어떠하냐, 그리고 제도전 기업인의 특성들은 어떠하냐, 그리고 제도전 정책에 대한 인지도, 만족도, 효과성, 그리고 기대사항 이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살펴보니까 기업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살펴보니까 집단 간에 조금 다른 형태의 응답을 보였습니다. 먼저 제도전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은 어떤 외부 환경적인 문제가 실패의 주된 원인이다라고 가장 많이 응답을 하셨고, 또 상대적으로 직접적인 어떤 기업 활동과 관계가 없는 혹은 거리가 있는 지원기관이라든가 전문가 그룹에서는 어떤 이 기업과 기술과 어떤 사업 모델의 본질적인 경쟁력 한계가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어떤 기업가들의 어떤 태도라든가 자세에 관한 그 사항들인데요. 제도전 기업인들은 어떤 그 기업가들의 어떤 이슈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지원기관과 전문가 그룹에서는 상대적으로 기업가로 인해서 기업 실패의 어떤 원인이 제공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실패한 기업인에 대한 인식을 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인도 56%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지원기관과 전문가 역시 약 58% 정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기업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이나 이해도 있는 분들조차도 실패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제도전 정책이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냐라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약 70%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했고, 다음 한번 페이지로 보시죠. 그리고 그 필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삼아야 된다는 대명제 아래서 몇 가지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우리 신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자원 투입 대비해서 이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제도전 기업인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경제적으로 볼 때도 더 효과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창업에 실패하고 나서 제도전이 가능하다라고 인식할 때 이 예비 기업인들의 창업 의욕이라든가 어떤 심리적 장벽이 해소되어서 이 어떤 기업 생태계 역동성을 제고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혁신적 도전에 나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응답이 되면서 우리가 이 제도전 지원 정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어떤 당위성을 갖다가 보여주는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전 기업과 현재 제도전 기업과의 어떤 경영 성과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전 기업 활동을 할 때 고용은 평균적으로 약 한 20명 정도 고용을 했었고,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20억 정도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평균적인 고용은 한 6명 정도, 그리고 매출액은 2013년도 기준에서 평균적으로 약 한 5억 정도를 보이는 그런 현황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지금 우리가 창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나서 또 혹은 기존에 경영하고 있던 회사가 이제 도산이 되고 나서
재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하는 경우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약 40% 정도는 차명으로 우리가 재창업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그렇게 이제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다음 페이지. 그러면 왜 그 차명으로 재창업을 하는지를 살펴보니까 첫 번째는 결국에는 기존 기업가의 어떤 신용도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활동에 제약이 되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창업 촉진 정책이 신규 창업 그리고 청년 창업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혜를 받기 위해서 차명으로 재창업하는 것들이 많다.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리고 현재 우리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 자금 융자받은 분들의 어떤 그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은 비중을 가졌고요.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창업한 경험 수는 한 2.6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미국에서 벤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어떤 그 기업가들이 평균 2.6회의 창업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와 유사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3번 정도 창업을 했을 때 보니까 어떤 경영 성과를 가장 잘 내는 것 같더라. 그렇게 좀 파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회사를 정리하는 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약 한 9개월 정도의 정리 기간이 필요하고 비용 면에서는 약 한 2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한 6천만 원 정도가 각종 법률, 세무 등의 어떤 자문 비용으로다가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에 비해서 그 만족도라든가 실효성은 낮게 나오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시 재창업에 나선 이유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겠다라는 측면이 71%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 내용을 보면서 조금 저희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였는데 한번 실패를 하고 나서 재도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보니까 평균적으로 55개월 정도로 해서 약 4, 5년 정도의 어떤 그 재도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재도전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 요인은 무엇이었는가라고 여쭤보니까 자금 조달 문제와 낮은 신용도 문제가 가장 애로사항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러면은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살펴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자금 지원해 주는 것이 여하튼 우리가 재창업 재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자, 현재 어떤 그 재도전하는 사업에서 다시 실패한다면은 그래도 다시 도전하겠는가라고 여쭤봤더니만은 84.8% 약 85%의 분들이 다시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을 하겠다. 그렇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리고 현재 그 재도전 과정에 있는 기업인들과 기타 어떤 이해관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재도전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인지하게 된 경로를 살펴보니까 현재 그 재도전 그 과정에 계시는 분들은 한 70% 정도는 인지를 하지만은 기타에 관계되시는 분들은 이 그 정책 자체에 대해서 인지하는 정도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인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재도전 정책의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세부 정책은 무엇이냐라고 여쭤보니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재창업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재창업 지원 사업의 어떤 세부 내용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내용은 첫 번째가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인 관심도를 보였고 두 번째는 R&D의 어떤 지원에 대해서 높은 관심도를 보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리고 이 재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즉 자금이라든가 R&D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냐, 그리고 그 필요하다면은 어떤 기관이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가장 적절하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재도전 지원을 받기 전 기대 수준과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떤 그 만족도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그 기대 수준 자체를 그렇게 높게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만족도를 보니까 기대했던 사항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좀 차이가 났던 부분들이 어떤 공공이라든가 정부 영역에서의 어떤 연계 지원에 대해서 기대를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경험을 해보니까 그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더라 해서 이 부분이 가장 미세합니다만은 가장 상대적으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재도전 기관의 어떤 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과 경험 후 인지된 만족도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그 긍정적으로 인식이 되었고 이 중에서
특별히 어떤 그 우리 유형성, 신뢰성, 반응성, 보증성, 공감성 중에서 어떤 공감성에 대한 내용들이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현재 그 중소기업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도전 지원 정책에 대한 실효성은 어떠합니까? 라고 여쭤봤더니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라고 실효성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고, 그 중에서도 이 재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것들이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이다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재창업의 지원 활동에 대해서 갖는 수준을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전주기적인 측면에서의 좀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응답을 하시면서 그 중에서 자금과 R&D 부분을 두드러지게 강조를 해주시는 형태로 응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제도전 지원 정책의 어떤 시급성과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니까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자금과 R&D 지원, 그리고 어떤 교육에 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 중점적으로 해서 강조를 주셨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실 예방, 회사 정리, 재창업 지원 등 이 제도전을 원스톱으로다가 커버할 수 있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전 과정에 계시는 분들은 매우 필요하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되었고요. 전반적으로는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종합을 해서 정책 제언 사항으로 좀 요약을 해서 저희가 일전에 우리 중소기업청에 저희가 보고를 좀 드렸었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첫 번째는 이 기초 환경과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관점, 두 번째는 회사 정리와 제도전을 하기 위한 관점으로 좀 나눠서 접근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이었죠. 이제 10월 30일 날 관계부처 합동으로다가 제도전 지원 종합대책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1년이 지났는데 시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어떤 기업인들의 평가를 한번 요약을 해보니까 연대보증 완화라든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한다는 것이 지배적이었고요. 그렇지만은 전반적으로 정책 체감도는 다소 제한적이었다. 특별히 어떤 우리가 관계된 어떤 여러 정책, 또 어떤 공공 영역,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제도 개선에 관계된 분들하고의 어떤 그 공감의 문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하는 내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제도전 정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좀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어떤 경제 지표와 내용들을 살펴볼 때 실패하는 기업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미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이 자금 규모 확대를 통해서 정책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두 번째는 현재 어떤 그 신용 불량 이력으로 인해서 각종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이라든가 활동들에 있어서 제약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완화해서 제반 어떤 지원 사업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 그다음 세 번째는 이 제도전 관련된 전반의 기능을 좀 책임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좀 설치해서 좀 더 실효성 있게 전개해 보자. 이 세 가지 내용으로 좀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 제도전 정책 관련된 상황 분석을 기업과 시장 관점, 정부 관점에서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나눠서 사회적 인식, 부실 예방, 회사 정리, 또 재창업 지원, 그리고 어떤 부실 자산과 어떤 그 기업 관련한 자본시장의 관점에서 각각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내용들은 결론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기업 실패를 이렇게 어떤 그 획일화된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대응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안적으로 어떤 기업 실패를 좀 유형화해보고 그 유형에 따라서 각각 정책 대응 방향을 좀 달리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는 부패형 실패, 두 번째는 한계형 실패, 세 번째는 외란형 실패, 네 번째는 혁신형 실패, 이렇게 한번 구분을 지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한계형 실패의 경우에는 사업 전환을 적극적으로 촉진하는 쪽으로 대응을 하고, 이 외란형 실패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어떤 그 대응과 보호 지원을 하고, 혁신형 실패에 대해서는 이 제도전을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좀 다원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특별히 이전 기업에서의 어떤 업종이라든가 사업 규모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좀 다원화된 형태의 정책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네. 그래서 어떤 그 각각의 어떤 단계별로 총 6단계로 해서 그 내용들을 현재 상황을 분석해 봤고요. as is 분석을 했고, 이것들을 통한 어떤 대안, 투비를 좀 제시를 했고,
또 그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부 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좀 살펴봤습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결론적인 부분에서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네, 다음 한번 보시죠. 예. 그리고 재창업 자금의 어떤 운영 효과성과 어떤 제도전 관련된 자본시장 여건 조성 방안도 같이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재창업 관련해서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실패에 대한 어떤 유형, 또 이전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원화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측면에서 현재는 융자 중심의 자금 지원을 현재는 하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내용에서 강조하는 전반적인 핵심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금 규모를 좀 확대를 하는데 융자 자금 그리고 보증 자금 그리고 투자 자금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가 융자 보증 투자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혼합해서 전개가 될 필요가 있겠고, 특별히 현재 우리가 지금 신규 창업이라든가 청년 창업들에 보게 되면은 보조금을 지원해서 창업을 촉진하는 어떤 그런 일련의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 제도적인 기업들도 이 프로그램에 같이 이렇게 활용이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쪽에서의 어떤 대안 마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사항들이 강조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자본시장을 보게 되면은 시장에 상당히 어떤 그 유동성이 현재 풍부하고 있고, 또 저금리 등으로 인해서 이 대체 투자, 우리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라고 하죠. 이 대체 투자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비해서 실제 어떤 위기 상황에 있는 기업이라든가 혹은 한번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재창업 기업들에 대해서 자본시장에서 지금 현재는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문가 육성, 그리고 이 벤처 캐피탈들이 이 제도전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에 대한 발굴,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는 대상 풀의 확대, 이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펴졌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 정책 제언 사항을 총 20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들을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전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인데요. 우리 실패 기업인에 대한 그 인식 제고를 위해서 우리가 사회 캠페인들을 질적인 측면이나 양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그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이 제도적인 기업인, 또 주요 기업협회, 또 범정부의 유관 기관장, 그리고 국회,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 기업 실패와 제도전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관계자들이 공통된 인식을 가지고 내용들을 좀 풀어갈 수 있게끔 범정부적인 측면에서의 사회적 선언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그 제도전 정책에 대해서 예비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생존하고 성공하는 것보다 실패하는 비율이 훨씬 높은데, 그 처음 창업을 할 때부터 이 내용들을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카테고리에서는 기업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인데요. 현재 어떤 그 노란우산 공제 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기업가들도 퇴직금 적립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좀 가능합니다만은 이 부분들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기업가들의 어떤 사회적 안전망을 좀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기업가 보험 제도라는 걸 좀 만들어서 우리가 창업 이전부터 보험을 적립했다가 회사를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되면은 가장 기초적인 좀 생계가 보장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좀 찾아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고용보험과 연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자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기업 부실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는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앞서 우리 실패 사례 대상 받으신 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 의존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정 수준 이상의 어떤 정부 지원이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건강진단 시스템이라든가 또 우리 멘토인 레지던스를 해서 일종의 어떤 모니터링과 멘토링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병행을 해서 일종의 어떤 그 부실이 발생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해보자라는 것도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우리가 중소벤처 기업의 어떤 실질적인 멘토링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육성하고 또 그분들이 실효성 있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성과 체계들도 한번 개선을 해보자라는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여덟 번째는 실제 어떤 그 기업 경영을 하다 보게 되면은
상당한 애로 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기업하다가 애로 사항들이 발생이 될 때는 기업인들이 어떤 은행에 얘기하기도 뭐하고, 또 투자기관에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또 유사 어떤 업종에 계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혼자 끙끙거리다가 결국에는 뭐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소 벤처 기업의 경영 애로를 종합적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도 한번 좀 찾아보자라는 것을 좀 제안을 드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리고 우리가 회사 정리를 하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 또 부담되는 비용도 상당히 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기반의 그 회사 정리 종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현재 우리 제도전 센터가 갖고 있는 상담 기능들을 상당 부분 이쪽에서 한번 소화를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중기청 지정 그 회사 정리 회사 정리 지원 전문사 제도를 좀 도입을 해서 좀 빠르게 회사들을 좀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기업인들이 상당히 회사 정리하는 과정 또 재창업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이전 사업에서 발생한 어떤 조세 채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전 사업 활동에서 부담했던 부가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소득세 등을 살펴가지고 이 조세 채무 유예 제도와 납세 담보 유예 제도를 좀 적용하는 그런 텍스 마일리지 개념도 한번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유휴 자산에 대해서 우리가 급하게 처분을 한번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값을 받지 못하고 처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어떤 그 채무 이행 자체도 어려운 어떤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이를 그 자산 수탁제를 활용해서 이전 회사의 어떤 그 자산들을 좀 활용하고 또 채무 정리하는데 사용되어 줄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도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재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총 그 6개의 항목을 좀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실패의 어떤 유형 그리고 이전 사업의 업종이라든가 규모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좀 다원화된 형태의 어떤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전개를 한번 해보자라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전 기업 인증제를 좀 도입해서 적어도 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도전 기업이라고 인증받은 그 회사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반 어떤 지원 및 성장 사업에 적어도 지원 자격에서 결격 사유로 분류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풀어보자라는 것도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민간 합동 제도전 종합 정보망을 구축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어떤 그 발생되고 있고 또 사장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보자라는 것도 제안을 드렸고요. 현재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총 5개 지역에서 이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연간 260억의 예산도 있고 일정한 어떤 시설 인프라도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 재창업 기업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복수 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그 근거를 마련해보자라는 사항도 좀 제안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7번째는 이 재창업 기업들을 위한 좀 실효성 있는 전형 교육을 좀 만들어보자. 그리고 18번째는 이 자금 공급 규모를 좀 확대해서 정부에서 진짜 우리가 재창업 제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피력을 하고 이것을 방만하게 운영해서 부실만 잔뜩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어떤 말씀드렸던 보완책까지 겸비해서 진행을 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제도전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보자. 그리고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태펀드라든가 벤처 캐피탈들이 일정 비율 재창업 기업들에게 좀 투자할 수 있게끔 어떤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 재도전 문제 또 실패 기업의 어떤 정리 문제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고도의 전문성을 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좀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좀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종합 20가지를 저희가 본 연구 결과 중소기업청에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네. 최근 들어서 우리 연속적 기업가 정신이라는 그 어휘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뭐냐면은 창업 활동의 성패를 일회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창업 성공 또는 실패 그리고 이 제도전의 연속적 과정이 우리가 창업 활동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이다. 그리고 우리가 누적적이고 또 전국적인 관점에서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우리가 패러다임을 바꿔보자라는 것이 우리가 연속적 기업가 정신의 어떤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페이지. 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보게 되면은 기업 실패에 대한 어떤 예측
또 원인, 또 패턴을 분석하는 어떤 그런 연구와 정책적 관심사가 있었고, 또 재창업의 어떤 성공 요인을 분석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실제 어떤 실패와 재창업의 그 사이에 있는 이 제도전 과정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정책적인 측면이나 연구적인 측면에서도 관심도가 그동안 우리가 좀 부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한번 보시죠. 다음. 네. 그래서 실패 기업인들의 제도전 에러 요인들을 요약해 보니까 재창업 이전, 재창업 실행, 그다음 재창업 이후 단계로 좀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재창업 이전에는 부담과 책무, 재창업 실행 단계에서는 결핍, 재창업 이후 단계에서는 제약, 그리고 이 전체 과정에서 환경적 취약성이 압축적으로 발견이 되더라라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진 스타트업 클러스터라고 하는 우리 실리콘밸리를 살펴보니까 실리콘밸리 기업가의 56%는 이전에 창업을 해봤던 경험을 갖고 있는 연속 기업가더라. 그것이 성공했던 경우도 있고 실패했던 경우도 있을 겁니다. 높은 실패율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전체 창업의 65%는 이 전문 투자자에 의해서 필요 자본이 조달이 되고 있고, 본인 자금이나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에는 35% 정도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약 25%가 2, 3회의 실패 경험이 있는 기업가 출신 엔젤들에 의해서 실리콘밸리의 창업 자금이 조달되는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기업의 생존율 변화 추이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0년에 창업한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남아 있는가를 살펴봤더니만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은 미국의 평균적인 기업들이 생존하는 것보다 생존율이 10% 정도 낮더라. 그 얘기는 즉 뭐냐면은 평균적인 경우보다도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실패하는 것들이 더 높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예, 그리고 이전 연도에 살아남은 기업이 당해 연도에 얼마나 또 사라지는지 그것을 갖다가 매년 관점에서 카운트를 한번 해보니까 결국에 4년이 경과하면서 이전에 어떤 생존했던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더 생존할 확률이 더 높더라. 즉 생존율이 4년을 기준으로 해서 높아지는 형태를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실리콘밸리는 실패율이 더 높다. 그렇지만은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고 그 규모는 세계 최대 수준이다. 즉 다시 말해서 실패가 용인이 되고 또 재도전이 가능한 그런 형태의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최대의 어떤 그 스타트업 클러스터로다가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보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살펴보니까 약 한 230만 개의 어떤 창업 케이스를 가지고 살펴보니까 창업 횟수가 반복될수록 성공률이 증가되더라. 즉 다시 말해서 어떤 우리가 창업과 경영 활동은 학습이 필요하고 상당한 학습 비용을 수반하더라는 것이 최근에 나온 조사 결과입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네. 그래서 이 제도전 가능 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발전 방향으로 해서 앞서 정책 제언으로 해서 20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핵심적인 사항들만 요약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업가 스스로가 윤리성과 혁신성을 기초로 해서 우리 기업가로서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좀 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어떤 정부의 정책 지원에 있어서는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제 투입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데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이 실패한 기업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고 또 그런 부정적인 인식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는 일정 부분 우리 기업가들도 일조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이 제도전 정책을 재창업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주기적인 관점에서 이 실패한 기업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 또 기업가를 위한 사회적인 안전망 구축, 또 부실 기업의 어떤 발생을 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 그리고 부실 기업의 효과적인 회사 정리, 그리고 재창업을 입체적으로 지원하는 것,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재창업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장 사다리 관점에서 정책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이 우리가 주홍 글씨를 제거하는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얽혀 있는 문제들을 실효성 있게 실행할 수 있게끔 전담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보시죠. 이제 결론적인 상황입니다. 앞서 제가 이제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현재 정부에서는 뭐 특히 미래부 중기청에서는 우리가 실패한 기업인들이 제도전이 가능한 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고민과 활동들을 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기업인분들께서는 좀 가져주셔야 될 것이 여기 우리 요기 베라라고 뉴욕 양키즈의 유명한 그 포수 출신인데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는 아주 명언을 좀 남긴 것처럼 우리가 현재 어떤 여러 가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딛고 일어서서 누적적으로 또 종국적으로는 성공하는 결과를 만들어서 우리 본인과 또 우리 국가 사회에 우리가 선순환의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같이 우리가 마음도 모으고 또 어떤 정책적인 어떤 의지도 같이 다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와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뭐 여러분들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제도적인 기업인 분들을 진심을 다해서 응원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제 어떤 발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